안녕하세요. 고품격 커세방송 커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레드벨벳의 신곡 아마 1위 했을 거예요. 벌써 Feel My Rhythm이라는 이 멋진 노래에 이 뮤비에 나오는 명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바모스. 배경 자체가 르네상스, 플랑드르,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히에로니모스 보스라는 네덜란드 화가의 세속의 쾌락의 정원이라는 작품이 전체적인 무대 배경이에요.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명작들을 가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담을 넘어서 어디를 보고 있잖아요. 유진드 블라스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이탈리아 화가로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되게 잘 알려진 화가는 아니지만 작품들 보면요, 여성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색감이 되게 달콤해요. 19세기 말 작품인데 신고전주의에 가깝죠. 아카데믹 클래시즘이라고 보통 이제 이분을 나누더라고요. 여인 둘이서 뭔가 궁금해하는 것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죠. 이 벽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금기된 장치를 상징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보면 안 되는 거를 보는 걸 연상시키지 않을까. 비슷한 장면이 또 다른 화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 바티스트 카미오 코로라는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죠. 바르비 종파 풍경화의 거장인데 이분의 초상화도 매력적입니다. 호기심 어린 소녀란 작품이에요. 이게 아마 메트로폴리탄에 있나? 근데 이게 원래는 처음에 순수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평론가들이.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제목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벽을 딱 잡고 있잖아요. 벽의 바깥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소녀의 호기심?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뮤비의 전체적인 컨셉이 금기를 깨고 인생을 즐긴다라는 컨셉인 것 같거든요. 음악도 그렇고. 여기에 등장하는 그림들이 거의 다 그런 게 있어요. 금기를 깨거나 사랑과 관련해서 죽음과 관련된 그림이 많습니다. 여기 그네가 나오죠. 그네.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하죠.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 자, 로코코의 거장이죠. 대표작 중에 하나가 그네입니다. 설정 자체가 부르주아 계층에 이 여인이 그네를 타고 있는데 뒤에 나이 많은 남편이 그네를 밀어주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눈 시선 마주친 게 어떤 젊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불륜 관계인 거예요. 금기된 사랑인 거죠. 둘이 이제 눈이 맞추고 있고 치마 속을 또 볼 수 있는 구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로틱한 이 설정이 나오고, 재밌는 것은 이 작품을 의뢰한 당시에 이 남자가 있었거든요. 은행가의 갑부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 남자가 실제 어떤 어린 여인과 불륜 관계였다고 해요. 이 남자가 그림을 주문한 사람을 모티브로 그렸을 것이다. 금지된 사랑을 작품 속에 담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오펠리아라고 존 에버렛 밀레이, 영국을 대표하는 화가 라파엘 전파의 선구자죠. 근데 이 배경이 셰익스피어의 소설 햄릿의 그 장면을 그린 거라고 하는데, 햄릿 아버지 왕이 이제 죽고 삼촌이 왕이 됐잖아요. 클로디어스. 그 어머니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꿈에 나와서 아버지가 이 삼촌, 자기 동생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거를 알고 복수를 하죠. 실수로 재상 폴로니어스를 죽여버린 거예요, 모르고. 근데 문제는 딸 오필리아, 재상의 딸 오필리아와 이제 연인이었는데 그 전에 어머니가 이제 삼촌과 결혼하면서 스트레스를 줬던 거죠. 애인에게. 여인의 아버지까지 죽여버렸으니까 제대로 미쳐버린 거죠, 이 오필리아가. 그래서 이제 미치다가 강가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기서 강가에 이제 누워있는 그 장면을 그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이 엘리자베스 시달리라는 그 여인인데 19살 때 모델을 시켰나봐요. 이 배경은 실제 바깥 배경인데 그릴 때 파리때가 좀 심했나봐요. 파리가 막 살을 물었다고 해서 엄청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그릴 때는 실내에서 그렸겠죠. 욕조에 물 받아다가 실제 이 드레스를 입혀놓고 물에 떠있게 해서 그렸는데, 근데 이때 겨울이었어요. 엄청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독감에 걸린 거예요. 고생했다고 큰 돈을 좀 물어줬다고 합니다. 병 걸렸으니까. 어쨌든 이 여인에게 또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화가 밀레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나중에 가브리엘 로제티, 라파엘 전파의 다른 화가 부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고, 근데 여기에서 죽어가는 표정인지 모르겠는데 한스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작품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영화도 있던데요.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슬픈 사랑이죠. 더 억울하고 한 맺힌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약간 그 자줏빛에 제비꽃이 있다고 합니다. 제비꽃이 젊은 날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해요. 양귀비꽃이 있는데 그 깊은 잠,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까부터 죽음과 관련된 주제가 많이 난다고 그랬죠. 이 작품부터 그래요. 그리고 흰색의 요로 데이지꽃이 슬픔을 상징하고, 늘어져 있는 이 쓰러져가는 버드나무가 버려진 사랑, 이런 걸 상징한다고 하고, 또 뒤에 쐐기풀인데 이게 고통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원래 작품에 밀레이가 물질을 같이 그려놨대요, 옆에다가. 근데 동료들이 이게 뭔지 개인지 고양인지 못 알아봐가지고 이걸 없앴다고 합니다. 예, 그런 뒷이야기 있다고 하고, 오피리아 이렇게 죽어있는 거 있고, 목만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장면이긴 한데, 오르페우스를 발견한 님프들리한 작품이 있습니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이 뮤비에 워터하우스의 작품 모티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라팔 전파인데, 자, 요거는 그리스 신화에서 그 오르페우스 주인공인데요,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남자가 에우리디케라는 여인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애인이 되는데 이 에우리디케라는 여인이 뱀에 물려 죽은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슬퍼서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저승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승의 신 하데스, 그 아내 페르세포네를 만났는데 그 노래를 불러서 이 모든 이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데스와 페르세포네가 감동해가지고 죽었던 저승에 있는 에우리디케를 살려서 데려가라고 하거든요. 항상 조건이 있죠. 그래서 신화에는 지상으로 올라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래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간 아내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내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끌고 오다가 아내가 잘 따라온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봤다가 이 아내가 이제 그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시 저승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아내를 잃은 그 비탄, 그 슬픔에 빠져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 슬픔에 빠져 있다가 이후에 이제 모든 여자를 거부한 거예요. 근데 그 무렵에 디오니소스가 자신을 존경하지 않아가지고 마이나스, 이제 미친 여자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여인들을 시켜서 그 오르페우스를 8조각으로 찢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만 나온 게 그 몸이 다 잘라져가지고 이 몸만 떠내려간 겁니다, 이 냇가에. 그걸 발견한 님프들이에요. 근데 아내가 죽고 더 이상 여자를 만나지 않고 모든 여자를 거부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벌이라는 뭐 해석도 있더라고요. 여자를 거부한 것도 벌이다, 그걸 보여주는 그리스 신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가 배경으로 깔려서, 자, 요 모티브 쾌락의 정원에 나오는 요 모티브라고 전 바로 보였습니다. 예, 제가 그림 요거를 굉장히 많이 봤으니까 여기에 가져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쾌락의 정원. 자, 요거 저 보자마자 전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쾌락의 정원을 전체적으로 모티브로 삼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꽃잎 보이죠? 이거 똑같이 아예 따라했죠. 여기 꽃잎, 그리고 맨 첫 번째 패널에 나오는 요 꽃잎 여기 나오죠. 요 배를 가지고 샬롯의 여인이란 작품,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아까 그 화가죠. 요 작품은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그 시인의 동명의 시라는 작품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 랜슬롯을 연모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저주를 받아서 이 바깥 세상에 나가면 이제 죽는다라는 저주를 받았대요. 그래서 탑 속에 갇혀가지고 배를 짜는 일만 계속 하다가 바깥 세상에 랜슬롯 이 기사에 이제 그 반해서 안 되겠다, 그 사랑을 찾아서 벗어나야겠다, 떠나야겠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탑 바깥으로 배를 타고 이동한 장면인데, 이 얼굴에 걱정이 보이죠. 저주가 이제 눈앞에 닥친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을 찾아 떠나겠다,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저주 때문에 탑 바깥을 나오면 안 되는데 자신의 그 사랑을 위해서 그 금기를 깬 공통적인 그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배가 이 배일 것이다. 근데 저는 딱 보고 아니다. 왜냐면 여기 배경 지옥이거든요. 쾌락의 정원의 지옥 부분에 나오는 여기 밑에가 배가 있거든요. 이 배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옥에 가면 요 알을 아슬아슬하게 받치고 있는 게 이 다리예요. 다리가 이 보스 자화상의 다리인데 위태롭게 배에 딱 떠 있습니다. 이 배는 그 배가 아니라 지옥의 쾌락의 정원에 나오는 배일 것이다. 저 추측을 합니다. 여기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 뮤비 감독이 쾌락의 정원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스케이트 타는 괴물 보이거든요. 이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저는 압니다. 이거 어디 나오냐면 이 쾌락의 정원 밑에 쪽에 여기서 스케이트를 타요. 사람이 자세히 보면 여기 이상하게 생긴 괴물이 스케이트를 탑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 새처럼 생겼거든요. 이 뮤비에 나온 댄서들이 새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데 춤 잘 추는 스케이트 까마귀? 그렇죠. 요 새 괴물들 여기다가 컬러만 다르게 해서 그걸 응용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요거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클로드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이란 작품. 모네가 화가로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여행 갔던 이 시기를 사진처럼 그림으로 담은 거니까 생동감 있게 되게 좀 슬픈 그림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아무튼 요 구도를 이렇게 따왔고, 또 역시 쾌락의 정원 전반적인 요 분위기죠. 요 정원. 참고로 이 작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패널이 세 단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져 있고 이쪽에 그 아담과 이브의 그 과거, 가운데가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는 현재, 미래는 죗값을 받아야 되죠. 지옥입니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종교화예요. 의외로 종교화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배경 마지막에도 나오는데 이게 분수대가 쾌락의 정원 첫 번째 장면에 나오는 분수대입니다. 조형성이 너무 좋아서 변태스럽긴 하지만 아니 이 사람은 현대에 태어났어도 조형을 했어도 되게 잘했을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재죠. 진짜 천재예요. 뒤에 있는 이상한 산들도 그렇고 초현실주의의 선구자라고도 평가받는 그런 화가입니다. 아, 여기서 이거 아무도 캐치하지 못한, 제가 레드벨벳이 같이 모여서 뮤비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 리뷰하는 방송을 봤거든요. 이 멤버들도 이 작품의 해석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 그 의미에 대해서. 뭔가 지금 수정 같은 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약간 반짝거리는 거. 근데 이게 여기 나오거든요. 이거는 진짜 저만 볼 줄 압니다. 요 구슬 같은 거 보여요. 쾌락의 정원에서. 여기 남자 엉덩이 옆에도 요 흰색깔 약간 하얀 구슬 같은 게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수정 구슬 같은 거. 그래서 요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긴 해요. 근데 이 조개 껍데기가 타락해서 흑화되는 그 사람을 표현한 거라고 많이 보고,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고 성욕을 상징하는 알레고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 따르면,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요 하얀색 그 구슬, 수정 구슬 같은 게 남자의 경액 뭐 그런 거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러워지는데? 논문에서 저는 그렇게 이제 봤다는 거예요. 네. 수정 구슬을 모티브로 디테일을 따오지 않았을까. 이 뮤비 감독이 쾌락의 정원 이 작품을 정말 디테일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이 귀요미 새들, 요 새들이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왜냐면 인간을 유혹하는 알레고리들이거든요. 자, 여기 호숫가가 있고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여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쁜 새들. 행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순간 인생 뭐 있나? 인생 하루 즐기면 되지? 이 쾌락에 찌든 이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이 인간 유혹하는 새들일 수도 있어요. 계속 딸기가 나오는데 쾌락의 정원에 자주 나오는 이 알레고리, 딸기와 체리, 블루베리 같은 이 열매가 당시 성욕을 상징한 알레고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복분자 정도 되나요? 타락한 인간들, 성욕과 관련된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인간들인데 뮤비 자체 컬러감도 있고 되게 이쁜데 숨겨진 에로틱한 요소인 거이기도 하죠. 품격 있는 에로틱. 자, 딸기 또 나왔죠. 이 새들이 날아갔어요. 이 포즈 푸디카 비너스, 제 방송 막 많이 보신 분들 좀 있어 보이려면 요거 하나 외우면 좋다 그랬죠. 은밀한 부위를 딱 가리고 부끄부끄한 자세. 비너스가 이렇게 컨트라 포스터라고 하죠. 축을 뒤트는 자세로 그렸거든요. 이거는 보티첼리가 처음에 그린 게 아니라 이전에 그리스 신들 조각상에 이미 많이 응용된 사례예요. 고대 조각부터
아름답고 우아해 보이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정숙한 비너스의 자세라고 해서 베누스 푸디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그래서 그 자세를 응용한 거죠. 국민 의례 같은 거. 이 손은 또 나중에 매너리즘의 거장 엘그레코의 손에도 나옵니다. 그걸 응용한 사례. 다들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을 모티브로 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보다는 다른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이 같은 비슷한 구도가 이 한 화가에서 많이 나온 거 보면 이 뮤비 감독이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꽃을 따는 여인에 더 가깝죠. 이삭 줍는 거는 되게 짠한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되게 가난한 농부들입니다. 하루 일하고 요거는 개인 커미션인 거예요. 이걸 딱 줍는 거거든요. 쾌락과 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요거에 가깝지 않을까. 유명한 시를 모티브로 따온 건데 5월 동안 그 장미 봉우리를 모으십시오. 여전히 시간은 간다. 오늘 웃는 이 꽃, 내일은 죽어갈 것이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하는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아름다운 꽃들 오늘만 아름답다.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귀한 시간이고 아름다움은 이때뿐이니까 이때 모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뮤비 주제랑은 이 그림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구슬 또 나왔어. 그 말씀드리고 또 나왔고. 자, 딸기를 악마에게 바치는. 자, 여기 딸기 꽂는 거 나오죠. 딸기 꽂는다.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히에리니모스 보스의 작품 보면요, 이렇게 뭔가 변태적으로 꽂는 게 많아요. 이렇게 딱 꽂고 찌르고 꽂고 여기도 막 찌르고 꽂고, 요 지옥 패널에 보면요 이게 딱 꽂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똥집도 해요. 이렇게 딱 꽂고. 그래서 이 꽂는다라는 그 의미하는 거, 성적인 은유라고 봅니다. 저는 쾌락의 정원을 그린 보스가 변태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성적인 그 뉘앙스로 분명히 보인다. 그런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 또 이게 또 에로틱이죠. 딸기 꼬지를 먹는 이 장면. 체리가 터져버렸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 또 나왔습니다. 여기 알이 있잖아요. 알. 요 알 안에 테이블 있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어요. 술 따르고 있고,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살아있을 때 술을 되게 좋아했대요. 저는 근데 이런 말 너무 좀 꾸며낸 것 같아서 다 믿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술 많이 먹다가 난 지옥 갈 거야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했다고 해요. 자신의 얼굴이잖아요. 이게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 뱃속이 술집인 거예요. 술고래니까. 그리고 사다리 연결되어 있는데 호객행위 하는 악마, 한잔하러 가는 요 사람들. 이 뮤비를 보면요, 아래에서 나오는 요런 비슷한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전부터 이 보스가 다른 그림에서도 아래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 그런 팁으로 많이 그렸거든요. 다른 보스의 그림 보면 보세요, 아래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왜 알 까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알 까는 거. 근데 여기 뮤비에서는 여기 안을 이제 치즈 색깔처럼 이렇게 꾸며놨고, 여기 안은 지옥의 선술집이에요. 마지막 부분 보면 부엉이가 날아가다가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이 부엉이가 슬기였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 부엉이는 감시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논문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악마일 수도 있고 뭔가 세상을 감시하는 그 알레고리, 해석하기 뭐 나름이겠죠. 이 조형적인 요소를 뮤비에 되게 잘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나왔죠. 알 계속 나온다고. 알, 여기도 알 나오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 뮤비 전체적인 분위기 색감이 화사하고 컬러풀하잖아요. 이 전반적인 컬러감을 뮤비에 잘 녹여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전체적인 배경 설정은 요 쾌락의 정원 세계관이에요. 여기 안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다른 요 명작들 모티브로 이제 가져왔다라는 거고, 인간의 타락, 그 쾌락을 상징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필마의 리듬의 가사를 보면 인생의 그 쾌락을 즐긴다, 그 의미가 굉장히 잘 와닿는 게 이 그림이기도 하죠. 뮤비 감독이 이 그림을 바로 떠올렸나 봐요. 금기를 깬다는 거, 그 그림들이 다 그런 주제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말 안 들었다가 이제 여인을 떠난 이제 이 장면, 죽음과 관련된 사랑, 금기를 깬 사랑, 금기를 깨고 담장 넘어보는 요 장면들, 알고 보면 이게 그림들의 전반적인 그 주제가 이 가사와 주제와 잘 어울린다, 이런 게 딱 보이죠. 공통적인 이제 주제가 겹치는 게 많다는 거고, 종교가 지배했던 시대에
요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종교화고, 근데 요 내용을 보면 금기를 깬 장면들이죠, 다. 근데 그래도 종교화니까 주제는 있어야 돼.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 금기를 깨고 성욕에 찌들고 그러면 너네 벌 받는다, 지옥 떨어진다, 지옥 가서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아. 근데 그 무서운 형벌조차 변태적이고 되게 에로틱하고 이래요. 종교화를 그리는 그 제한사항도 많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런 걸 그린 것도 뮤비와 또 성격도 잘 어울리네요. 금기를 깬 종교화. 종교화인데 파격적인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보스가 집착하는 거, 옛날에 이때가 연금술이 유행했던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험관 이런 게 나오고, 꽂는 거 나오고, 알 까진 거 나오고, 열매 나오고, 그리고 에로틱한 게 뭐냐면 여기 이 모양도 남자 성기 모양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감춰진 성적인 모티브가 계속 나온다라는 게 이 그림이고, 뮤비에서도 간접적 에로틱한 요소가 곳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 뮤비 감독이 라파엘 전파 그림을 되게 좋아하네요. 라파엘 전파 색감이 뭔가 좀 상징주의적이죠. 그 의미심장하고 요런 분위기. 근데 다른 화가라도 약간 비슷한 색감 분위기가 있어요. 라파엘 전파. 그리고 뭔가 얼굴에 슬픔이 다 잠겨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슬픔이 묻어있어. 한이 묻어있거나.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부에나스 노체스 아스타 루에고. 여러분 굿밤 되세요.